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홍진권 저서 천재교과서 중에서 지난번 영상은 첫 번째 대단원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 대단원인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 중에서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부등식을 제외한 연립방정식까지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여기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냐, 혹은 중근이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냐, 혹은 허근을 갖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판별식을 쓰는데, 이런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그리고 이 값이 0이 되면 중근을 가지고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허근을 가진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 따라서 판별식이 0 이상인 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 판별식 공식 중에 짝수 공식 반의 제곱 b-의 제곱 b-의 제곱 빼기 ac를 활용해서 9 빼기 5 플러스 k 이 판별식이 0 이상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마무리하면, 따라서 K의 범위는 4 이하의 범위를 가진다 라고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꼴로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이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임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예제를 보시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제곱 더하기 제곱, 스스로 해보기도 똑같은 구성이기 때문에 예제만 일단 풀어보면은, 곱셈 일단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근의 곱은 5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a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주어진 값을 대입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살펴봤고, 그 다음 문제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하여라. 중학교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수 범위 내에서만 인수분해하는 것들을 주로 이제 다뤄왔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유리수 범위 내에서까지만 인수분해를 해왔습니다. 무리수까지도 아니고 유리수까지가 인수분해 범위였다면, 특별히 2차식을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를 하라고 한다면, 일단 이 2차 방정식의 해, 즉 근과 계수,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두 개의 해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제 허근이 나오는데, 이렇게 두 개의 허근이 나오고 x 빼기 해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2 플러스 i라는 해 하나와 2 마이너스 i라는 해 하나를
이 알파와 베타 자리에 집어넣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인수분해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를 하라고 한다면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두 개의 해를 구하고 x 빼기 하나의 해, x 빼기 또 다른 해 형태로 인수분해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함수와 직선하고의 위치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이고, 자, 그럼 위치관계가 어떤 관계들이 가능하냐? 2차와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즉 접하는 경우,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총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할 거고, 이 세 가지 그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써먹어야 될 거는 우리가 판별식을 활용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즉 해가 없으면 만나지 않고, 해가 중근이면 접하고, 해가 두 개면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래프 입장에서 교점은, 방정식 입장에서는 해로서 해와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접근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 2차 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두 식을 연립을 해야 되니까 등호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한쪽으로 이항을 하고, 자, 2차 방정식이 나왔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즉 해가 두 개다라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에 해가 두 개다. 즉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써보면 이것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K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으로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살펴봤고, 그 다음 자, 제한된 범위 내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냥 제한된 범위가 없다면, 이 범위가 없다면 아래로 볼록한 그림에서는 최소값을 가질 것이고 위로 볼록한 그림에서는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2차 함수는. 근데 제한된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이 정의역에 해당하는 이 x 범위 내에서만 2차 함수를 그려서 문제를 풀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주어져 있는 2차를 꼭지점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정리가 될 것이고 3,-5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x값이 3이고 3을 기준으로 주어져 있는 범위를 보니 0하고 5 사이에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3 입장에서 5가 조금 더 가까운 숫자이고 0은 조금 더 먼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조금 더 0을 벌려서 그림을 표시를 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의 그림만 그려지게 되고, 따라서 주어져 있는 그림을 봤을 때 제일 높이 있는 부분, 즉 이 부분에서 최대값을 가질 것이고 제일 낮은 부분, 즉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꼭지점의 최소값은 이미 계산되어져 있으니까 -5라고 쓰시면 되고 최대값은 0을 넣고 계산한 값, 즉 4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해서 이제 활용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벽면에 길이가 20인 철망을 길이가 20인 디귿자로 구부려서 직사각형 모양의 놀이터를 만들려고 한다. 그럼 이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자, 이렇게 디귿자로
구부려서 그러면 요 한쪽 이 부분을 x라고 놓으면 xx 그러면 나머지 2변은 20에서 2x를 뺀 거가 될 거고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가로와 세로의 곱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0x 이것이 놀이터의 바닥의 넓이에 대한 식이 되고 꼭지점을 구해야 되니까 따라서 얘는 위로 볼록한 특별한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x가 5일 때 최대값 50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일단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20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2x가 20을 넘어가면 안 되고 일단 x는 10보다는 작은 숫자여야 되겠 그럼 10보다 작게 된다면 결국 그림은 뭐 위로 볼록한 부분에서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가지게 되므로 이 x의 범위는 크게 이 문제의 정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네요. 자, 그래서 이 넓이의 최대값은 50. 그 다음 자 이제 3차와 4차의 방정식을 푸는 것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3차와 4차는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유일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공식을 이용하는 거고 그냥 공식이 아니라면 대부분 다 인수분해를 직접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1번은 세제곱 빼기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는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이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4의 세제곱 x 빼기 4 x제곱 4x 16은 0 따라서 이 부분에서 4라는 실근이 나올 거고 얘는 지금 허근을 가질 텐데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2 그래서 4와 두 개의 허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i 이렇게 두 개의 허근 총 3개의 해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4차이고 보기차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짝수차수만 있는 따라서 x제곱을 a라고 치환을 해보면 이런 2차식이 되고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a 빼기 4 a 플러스 2는 0이고 a 자리에 다시 x제곱을 집어넣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2는 0 따라서 요 2차에서 x값이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요 2차에서는 허근이 나오고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총 4개의 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한 방정식 풀이. 자 인수정리는 어떻게 이용하느냐? 최고차항이 1이 아니라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라면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대입해서 0이 나오는 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항이 2니까 이 문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2 총 4번 시도를 해서 0이 되는 걸 찾아봅니다. 그래서 x가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플러스 4 마이너스 2 그럼 0이 됩니다. 그럼 0이 된다는 의미는 x에다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 인수로 x 빼기 1이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이 3차식을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조립제법을 써보면
따라서 몫이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이 3차식은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 1이라는 해가 나오고 여기서는 근해 공식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i 총 3개의 해를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3차 방정식 활용 파트에 대한 문제. 자, 요 가로 12 세로 8인 직사각형의 종이에서 모퉁이를 똑같은 모양으로 정사각형 4개의 모양을 잘라내고 접어가지고 부피가 64인 상자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 밑면적을 구하려면 가로는 12에서 2x를 빼야 되고 요 세로의 길이는 8에서 2x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밑면적은 8-2x 곱하기 12-2x 그리고 접었을 때 높이는 x가 됩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의 곱을 구하면 이것이 부피에 대한 식이 되고 이 식 자체의 값이 64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다 통째로 전개를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가로 값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첫 번째 가로에서 2를 묶어내고 두 번째 가로에서도 2를 묶어냅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 즉 4로 양변을 약분을 하게 되면 16이 되겠습니다. 16이 되고 그러면 남아있는 식만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이렇게 숫자가 조금 더 간결해졌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전개를 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가로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24 x는 16 세제곱 제곱 x 마이너스 16은 0 따라서 3차 방정식이 나왔고 16의 약수를 집어넣어서 이제 0이 되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1, 2, 4, 8, 16 플러스 마이너스 값 그래서 1부터 집어넣으니까 뭐 천천히 해보시면 0이 안 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역시 다 음수기 때문에 이제 0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8, 40, 48, 마이너스 16 그러면 56, 마이너스 56 0이 되네요. 그래서 x에다가 2를 넣었더니 0이 되므로 이제 2로 조립제법을 해보시면 됩니다. 2로 조립제법을 실행해보면 마이너스 16, 8, 16, 빵. 자, 그래서 여기 몫이 있으니까 인수분해는 x 빼기 2,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은 0. 그래서 x는 2. 그리고 여기서 근해 공식을 사용하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2 루트 2 이렇게 총 3개의 해가 나오고 확인을 해봅니다. 이제 가능한 값을 일단 얘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죠? 얘는 0보다 커야겠죠?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6보다 작아야 됩니다. 0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4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x의 범위는 0에서 4 사이의 값이 가능한 값이고 그러면 4 플러스 2 루트 2는 안 될 것이니까 4 마이너스 2 루트 2는 가능한 값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거와 x는 2 이게 두 개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항상 범위를 살펴보시고 x가 가능한 값의 범주에 있는 것들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봐서 답을 정확하게 노출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두 개가 남았는데 연립방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차와 2차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은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식을 y는 x 빼기 3으로 변형해서 혹은 x는으로 변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y는 x 빼기 3을 두 번째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y자리에.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7. 그래서 제곱 6x 9 없어지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따라서 x값이 1이거나 x값이 2거나 그때 y값은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2, x가 2면 y는 마이너스 1. 그렇게 총 두 쌍의 해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문제는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 그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었을 때 인수분해되는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를 하고 그럼 1차식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이 첫 번째 가로가 0인 경우, 즉 y는 2x인 경우 두 번째 식에다가 이 2번 식에다가 y 대신에 2x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죄송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제곱은 63이고 3x제곱은 63이고 x제곱은 21이 되고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 그러면 y는 x의 2배니까 y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1. 여기서 총 두 쌍의 해가 나오게 되고 두 번째 y가 마이너스 2x일 때 대입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x제곱 63이고 7x 세제곱이 63이고 x제곱은 9고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고 y값은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6. 총 여기서 또 두 쌍의 해가 가능해집니다. 복고동순이고 x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6, x가 마3일 때 y는 플러스 6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4쌍의 해가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 나온 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총 전체 24문제를 살펴봤고 예제만 살펴봤고 이걸 뼈대로 해가지고 나머지 표준 문제라든지 아니면 심화 문제 혹은 대단한 문제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고 먼저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